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포맥스D에서는요, 현재 금융시장에 들이운 악재,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른바 SVB를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IT 기업들의 자금 경색으로 SVB에서의 연이은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요. SVB는 여기서 이 국채 손실에 따른 파산까지 이어진 건데요. 박혜진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 SVB가 어떤 곳이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뭐 하는 곳입니까? SV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은 아니지만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예금 양으로는 1위에 속하는, 미국에서도 16위 정도에 속하는 그 중견 은행이고요. 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 그 SVB라고 하는 은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 같이 초기에 어떠한 본인들의 신용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 내에 있는 VC, PE들, 이제 유망한 곳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요. 이 VC, PE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자신들의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 스타트업들한테 지분 투자도 또 단행을 하기도 하고요. 하는 등 이제 지난 20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굉장히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지지를 했던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이제 큰 자금줄이 되었던 은행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그러면은 뭐가 이 SVB가 파산까지 이르게 됐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후다닥 벌어진 일이어서 업계 내에서도 적잖이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미국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고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VC 같은 경우에 이제 돈줄이 좀 흐름이 끊기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SV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자신들이 대출을 해준 스타트업이 다시금 거기에 예금을 맡기는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좀 소수의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예금을 맡겨놨던 것들, 그렇죠. 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인출을 하게 되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은행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미국의 국채의 대부분의 자금을 이제 예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갑자기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보면서 채권을 팔게 된 거죠. 그 손실액이 한 18억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좀 넘는 돈인데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VC들 중에서 몇몇 VC들이 소식을 좀 빠르게 알고 관련 스타트업의 어떤 자금 인출을 독려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뱅크런을 독려했다는 거죠. 뱅크런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보면 이것이 사실은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간 VC나 스타트업한테 기여했던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위험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뱅크런을 우리가 하지 말고 모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현재까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산 그리고 폐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파가 오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금줄 역할을 하던 은행이 사라졌을 때 이 IT 업계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금 같은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 미국 당국이 그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속보에 따르면요, 그 예금을 25,000달러를 넘는 선에서도 전액을 다 미국 당국에서 보호해주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혁신적인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어떤 문화적인 자산 또는 신뢰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이 VC와 PE와 서로 신뢰를 나눠 갖고 또 VC는 스타트업을 또 신뢰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스타트업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신뢰의 선순환이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요. 이 신뢰 선순환이 사실은 깨졌다는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 없는 영역이라 이것이 업계에 좀 잔잔하게 미치는 영향들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여 년 이상 쌓아왔던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좀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 하면은 사실 이 실리콘밸리에는 가상자산 업계 네. 또 암호화폐 업체들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생태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예, 미국의 US 1달러와 동일한 가치로 패깅되는 이제 크립토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것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진 것 중에 하나인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예. 이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치금의 일부를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넣어놨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투자 시장은 사실은 팩트보다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USDC 1달러의 패깅이 무너지고 장중 0.8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크립토발, 디파이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의 흔들림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었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전통 금융권에서 시작된 어떠한 여파가 크립토로 번지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퍼드로 인한 공포감이 좀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부동산 부실 대출로 파산했던 리먼 브라더스와 비교했을 네. 때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악영향도 무시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렇죠. 보십니까? 사실 그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실리콘밸리뱅크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에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이것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장기화하게 되면 예. 이것에 마치 말씀드렸던 공포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어떤 파장을 계속 일으키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 우려로 인해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하루 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시키는 이러한 좀 결정을 내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블랙 먼데이, 블랙 위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영향이 없기를 좀 바라보고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도 300억 원 규모의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큰 손실이 나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